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 아이소어쿠스틱을 얼마 전에 꽤 파격적인 행사를 하는 바람에 사용자들의 층도 넓어졌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이제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전형적인 이게 오디오의 액세서리라고 해서 액세서리, 스피커나 앰프 같은 이런 본편들은 뭐 브랜드도 있고 그 버전 따라서 뭐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렇게 구하는 데 비해서 액세서리는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죠. 근데 아이소어쿠스틱 같은 회사는 몇 개 안 되는 전문 브랜드, 진동과 원래 오리지널 음원, 그러니까 왜곡된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게 원래 음의 진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기술로는 지금 거의 독보적이죠. 기본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도 많아서 이 큰 하이엔드 스피커들부터 해서 작은 스탠드 거치형 스피커, 그 다음에 이런 앰프나 소스 기기용 받침대, 그것도 이 제품의 무게별로 3등급 정도로 분류를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분포하는 게 그게 아이소어쿠스틱이죠. 아이소어쿠스틱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이 드렸죠. 캐나다 회사고 이 방송 장비들, 방송국에서 이런 음향이나 영상에 들어오는 진동, 그런 제품을 공급해서 유명해진 회사 설립부터는 한 10여 년 정도, 2012년에 만들어진 회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지만 아이소어쿠스틱이라는 브랜드가 설립되기 이전의 히스토리까지 하면 20년 이상을 이런 진동 방지 제품들에만 몰입해온 그런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저희가 아는 꽤 많은 스피커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오디오 파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이 톨보이 스피커, 플로어 스탠딩에 특히 저음이 많이 나는 이런 스피커들 있죠. 그쪽에 사용하는 게 이 아이소어쿠스틱을 처음에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면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소형 스피커를 어디다 물려놓고 살짝 심지어 경사를 지게 해서도 스피커를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그 이 회사 특유의 방식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것까지 응용이 돼 있고, 그리고 이런 턴테이블이나 일반 스트리머, 진동에 매우 민감한 낮은 전압으로 동작하는 그런 기기들용 받침은 또 별도로 제작이 되어 있는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넓은 제품인데, 아이소어쿠스틱 이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새 버전들이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제품을 소개해드린 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소어쿠스틱 대부분의 제품은 톨보이형 중량급 스피커들의 아래쪽을 받쳐서 가장 효과가 많아서 그래서 유명해진 그 라인업이 바로 가이아라는 라인업이죠. 가이아도 그 받치는 스피커 중량에 따라서 가장 무거운 1, 그 다음에 2, 3 이런 등급이 있는데 1은 약 90kg 이상, 그 다음에 2가 한 50에서 60kg 정도, 그 다음에 3가 이제 30kg 등급 제품들을 받치게 되어 있는 그런 라인업이 가이아고, 이 위에 또 가이아 타이탄이 있습니다. 그 이제 100kg, 200kg 넘어가는 훨씬 무거운 제품들을 받치는 또 타이탄 라인업이 또 있는데, 주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쓰는 제품은 이 가이아 1, 2, 3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가이아의 새 버전이 출시됐습니다. 가이아 네오. 이런 인슐레이터가 디자인 외에 바꿀 수 있는 게 많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답게 또 한 단계 끌어올린 그런 제품들을 출시된 게 네오 시리즈입니다. 앞서서 이 아이소어쿠스틱 제품을 이렇게 영상으로 샘튜브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이 아이소어쿠스틱의 진동 제어 방식이 좀 독특하죠.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거 디퓨징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맨 바닥에 가면 이걸 점점 좁아지게 해서 소실시키는 게 아니고 맨 바닥은 넓적한 흡착력이 좋은 고무 재질로 그렇게 최동 진동을 사라지게 하는 이런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어를 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회사에. 하나가 에너지 온 엑시스.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진동을 쭉 내려가는 그 축,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이 되게 하는, 에너지를 한쪽으로 쭉 끌어오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가 커넥션이에요. 커넥티버티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위쪽으로는 스피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바닥. 이 스피커와 바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게 두 번째 이 회사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지만 스피커에는 굉장히 단단하게, 이 진동 방지 인슐레이터니까 스피커에는 단단하게 딱 고착이 돼야 되고, 바닥에는 그 진동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로 진동을 사라지게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그걸 연결을 잘 시키느냐도 진동 제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이 회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형 네오 버전은 지금 같은 이 두 가지 부분에 걸쳐서 그런 성능을 한두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에너지 온 엑시스, 자사에서는 이제 아이솔레이터라고 부르는데, 그 진동을 다 모아와서 그 외부하고는 차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진동을 소멸시키는, 뭐 회사마다 조금씩 원리는 다르지만 그런 진동 차단의 원리인데, 일단 모아온 진동이 다시 이쪽으로 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솔레이팅, 철저하게 진동 자체가 원래 온 진동 쪽과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원래 어쿠스틱을 원본에 좀 더 가깝게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새 버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용자들의 리포트나 새 제품엔 이렇게 꼭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아마 많이 반영이 돼서 그게 이유가 됐을 것 같은데, 통칭 이 스파이크, 이 바닥 인슐레이터라는 거는 종종 스피커를 이동하게 되면 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수평을 맞추려고 스피커를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하든 이게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든 이걸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스피커에 장착한 채로 그대로 돌아가게, 이 새로운 나사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잘 돌아가서 높이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는, 이건 인슐레이터 써보신 분들은 그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게 쉽게 되게 그렇게 바꿔놨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아래 높이 조절하려고 돌리잖아요. 높이를 만약에 올리려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나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틈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제품은 그 원래 전체 바깥쪽까지가 다 결합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온 엑시스에서 이 아이솔레이팅을 시켜야 되는데, 이 나사가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 볼트 하나가 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전체 이 제품 메커니즘이 여전히 동작을 하게 높이 조절을 해도 이게 돌려도 틈이 안 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이 신형 네오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능의 변화가 없는 채로의 높이 변화, 이거를 실현시켰다는 데서 네오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그 스피커 바닥에 볼트를 이렇게 조이게 되면 그대로 딱 장착이 되게 이렇게 했던 데 비해서 신형 네오는 여기에 인슐레이터를 하나 추가했어요. 고무 같은 이런 신축성 있는 재질로 링을 붙였는데 이걸 오링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 보이죠. 아무리 볼트로 강하게 조여도 이게 흔들릴 수도 있고 딱 맞아떨어지기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오링을 붙이면 밀착이 되겠죠, 일단. 그런 밀착 효과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아이소 어쿠스틱이 지향했던 두 번째, 그 커넥티비티 부분, 이 부분이 이 고무링을 끼우면서 스피커와 인슐레이터가 그대로 이어지는, 특히 이 진동이 와도 오링을 통해서, 신축성 있는 오링을 통해서 진동 흡수 효과도 생기는, 네오 버전에서는 그런 새로운 효과까지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건데, 그 카페트용 전용 이렇게, 그거는 스파이크가 이렇게 내려와서 카페트 위에 써도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게 하는 그런 카페트용 인슐레이터가 따로 있기도 한데, 신형 네오에서는 카페트 위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도 잘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새로운 재질을 사용했다는 것도 신형 네오에서의 추가적인 부분들입니다. 이 제품을 원래 정확하게 네오의 성능이 어디까지냐를 좀 파악하려면 인슐레이터를 아무것도 받치지 않은 그런 상태와 그 다음에 오리지널 버전인 일반 가이아, 그리고 이제 신형 가이아 네오, 이렇게 세 개를 다 비교해 봐야, 그렇게 하면 좀 더 재미있는 건데,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은 신형 가이아 네오를 장착한, 그래서 저희가 익숙히 듣던 그런 앰프와 스피커 시스템으로 저희가 자주 듣는 그런 곡들로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은 캐프의 블레이드 1 메타, 거기에 가이아 1 네오를 사용해서 음악 세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이 제품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가이아 네오 3. 제일 작은 30kg까지 받칠 수 있는 3고, 이 뒤에 있는 게 조금 큰 2. 그리고 가이아 1 네오는 지금 캐프를 받치느라고 잠깐 화면상에서는 사라져 있습니다만, 이게 구형이고요. 이 디자인만 봐도 이 구형은 이때만 해도 되게 신박한 제품이라고 했었는데, 가장 많이 쓰고 여전히 이렇게 위에 스피커 바닥에 이렇게 부착을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했을 때, 이 제품은 위에 이 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볼트를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받치면 링이 스피커 바닥에 밀착시키게 돼 있는, 그리고 서스펜션 효과도 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신축성 있는 재질로 되어 있다는 거, 이런 특성이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 스파이크 방식의 인슐레이터들은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어요. 스파이크를 쓰는 이유는 접점을 최소화해서 여기서 무슨 지진이 나고 이 천지 개벽을 해도 이 아래쪽에서는 진짜 요만큼만 닿게 해서 충격이 아래쪽으로 최소화되게 이렇게 만든 구조였다고 했을 때, 그렇게 제작하면 진동 자체가 아래로 안 가는 건 맞는데 전체 음의 밸런스가 살짝 높은 데로 갈수록 음이 약간 신경질적으로 되는, 저희 음향적으로 얘기했을 때 고음의 에너지가 약간 과잉이 되는 채로, 그 다음에 좀 귀에는 거칠게 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이런 스파이크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거를 슈즈를 신긴다? 슈즈는 이런 진동 효과를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아래쪽을 해서 스파이크로 만들었던 거를 다시 원래로 그냥 효과가 없게 만드는, 그냥 바닥을 보호하라고 쓰는 게 스파이크 슈즈고요. 아래쪽에서 막 움직입니다, 게다가. 그래서 스파이크 슈즈는 음향적으로는 바닥에 뭔가 설계를 특수하게 해서, 그렇게 특수 제작한 스파이크 슈즈가 아니면 웬만하면 스파이크 슈즈를 안 쓰는 게 좋다고 저는 종종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이소 어쿠스틱은 바닥면을 널쩍한, 그리고 신축성 있는 재질로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물론 그것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메커니즘이 여기서 알아서 소멸하게 만든, 안쪽에는 아이솔레이터의 효과가 최종적으로 넓은 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바닥에서 소멸하게 하는 이런 고유의 방식으로 진동을 억제시키는 그런 제품이죠. 아이소 어쿠스틱 제품의 소리를 들어보면 다른 인슐레이터하고 다른 탄력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왜곡된 진동만 사라지게 한다. 이게 원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저음의 양감 자체가 사라진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대역에서 약간은 거친 느낌을 남긴다든가, 에너지 과잉이 그대로 귀에 들리게 한다든가, 이런 왜곡이 없이 실제 어쿠스틱에서 남겨져 있는 그런 저음의 진동 자체는 그대로 살려준다 이거예요. 다만 원래 음원에 없는 부스팅을 없애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네오가 되면서 그 부분이 꽤 많이 강화가 됐어요. 탄력 자체는 여전히 잘 유지가 됩니다. 오히려 탄력은 좀 더 적극적으로 들리게 해주면서 원래 음원에 없는 진동 자체를 깨끗하게, 이게 좀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나마 남아있던 부스팅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좀 더 획기적인 방식. 보면서 자꾸 느껴지는 게, 역시 위아래 간 높이 조절해도 빈틈이 없게 만든, 여전히 계속 이어져 있는 그런 외장 디자인과 위쪽에 오링을 댄 이 디자인, 이게 오리지널 제품하고 다르게 들리게 하는 네오만의 특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빠른 비트로 강한 에너지로 달리는 몬바사 같은 곡을 들어보잖아요. 이 곡은 좀 시청실도 그렇고 시스템에 따라서는 듣기가 좀 불안한 그런 음악이에요. 왜냐면 다이나믹스 자체가 워낙에 울림이 커서 집에서 듣는다면 바로 옆집에서 바로 달려올 만한 그런 음량과 에너지를 가진 그런 곡인데, 누가 옆집에서 듣고 달려오는 거를 멈추게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곡 특유의 그 아주 역동적인 다이나믹스, 이건 그대로 남겨둬요. 근데 음이 울리고 나서의 그런 파동 있잖아요. 스피커 자체에서 공진이 생겨서 쿵 한 다음에 하고 계속 음이 파져난다든가, 게다가 이 빠른 비트로 달리는 게 앞에 음의 잉여 에너지가 뒤에 비트하고 섞이면 굉장히 또 듣기 싫거든요. 저음의 해상도 자체가 좀 불분명해지기도 하지만 듣기도 싫은 그 소리가 바로 옆집에까지 넘어가는, 옆집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과잉 에너지인데, 가이아 1 네오로 들어보면 이 몬바사의 비트는 역동성은 진짜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근데 그런 울림 자체가 거의 안 느껴지는, 음원만 남고 음원에서 떨어진 이후의 진동, 스피커 자체가 울려서 만드는 파동 외에는 원래 음원에 없는 이런 진동은 하나도 개입되지 않게 하는, 베이스 소리 정말 듣기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 캐프 블레이드에 좌우에 4개가 있는 이 우퍼의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바닥을 안정적으로 잡아서 마음껏 울려봐라 하게 나고, 이런 소리 아주 호쾌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큰 한 방을 때리는 4플레이의 천트 같은 곡, 이것도 다이나믹스와 더불어서 저음 테스트 할 때 많이 듣는 곡이죠. 이 곡이 땅 하고 울리면, 이 곡이 처음에 그 큰, 막 그랑카사 같은 큰 그런 타악일 텐데, 그걸 땅 치고 나서 울림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근데 그런 음이 원래 음원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울려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무 하고 떠는 거인지 이게 부스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공간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스피커 내에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스피커 자체가 땅 소리를 낸 다음에 떨려서 진동하기 때문에. 근데 이 소리도 큰 음량과 에너지만 남기고 말쑥하게 떨어져요. 몬바사의 느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품질이 높은 그런 다이나믹스와 양감, 그렇게 울려오는 품질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쿵한 울림 뒤로 생겨나는 이런 아주 작은 이미징과 스테이징들이 좀 더 선명하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저음은 저음대로 작은 사이즈와 선명한 해상도는 그대로 그렇게 들려서 천트 같은 곡도 이 가이아 네오의 효과를 꽤 많이 본 변화가 큰 그런 곡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천트나 원바사와는 달리 이렇게 일시적으로 때리거나 반복해가는 이런 음이 아니라 저음이 지속적으로 쭉 깔려있는 이런 곡이 있잖아요. 여러 곡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녹음의 품질을 따져가면서 그게 과연 얼만큼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재생을 할 수 있나 살펴볼 수 있는 곡 중에 하나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곡의 녹음도 수도 없지만 파보 에르비가 NHK 심포니를 지휘한 이 버전이 그 녹음의 해상도와 저음의 품질이 제가 들어본 근래 녹음 중에 가장 뛰어난 것 같은데, 이 곡을 풀로 다 들어보면 뭐 시작부터가 저음이죠. 한 40Hz 아랫대역에 부하게 깔리는 이 소리가 시작되면서부터 일단 듣는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이 곡을 조금 부스팅에 대책이 없는 조금 큰 스피커로 듣잖아요. 엄청나게 울립니다. 부르르르 스피커 자체가 떨리고 이 어쿠스틱 자체가 아주 안정적으로 돼 있다고 해도 스피커 자체에 생기는 공진 자체가 크게 나는 그런 대역으로 시작하는 이 곡이 아주 깔끔하게, 실제 연주장에서 그렇게 보는 낮은 파이프 오르겐이나 베이스 소리, 그런 부스팅이 없이 안정적인 소리가 되니까 그 저음의 품질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눈에 보일 듯 들려주는.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가면서 관악기가 한 번씩 장렬을 하고 베이스는 점점 음량을 키우면서 맨 끝에 클라이막스에서 한꺼번에 관현악하고 함께 빵 터지잖아요. 이 전 과정이 이 저음의 품질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밸런스가 일체감 있게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서 지금 이 캐프 블레이드 1보다 한 10배가 넘는 이런 스피커들, 그런 스피커들은 이미 자체 인슐레이팅에 대한 어떤 대책 자체가 마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 설계나 바닥 인슐레이팅 구조가. 그런 스피커로 듣는 그런 품질에 거의 다가선 거의 그 정도 소리 들려줘서 정말 좋았어요. 가이아 네오를 써서 이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한밤중에도 볼륨은 좀 조절을 하더라도 브루크너, 마할러, 스트라우스 이런 곡들을 한번 그 불안감 없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옆집과 위아래 2층에 가는 이런 층간소음 소리, 이런 것들이 베이스 소리가 사실 선명하기만 한다면 부스팅 되지 않고 실제 음원만큼의 울림을 준다면 그렇게 심하게 항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큰 소리로 자주 듣는다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저음 자체도 품질이 있게 층간소음을 만들어내면 갈등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디서 이렇게 멋있는 소리가 들리냐, 조금 오버를 하자면 옆집에서 야 어디서 이런 멋있는 저음이 들리냐 하는 것과 이게 뭐가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 하고의 차이는 꽤 큰데, 이 가이아 네오 같은 제품을 써보시면 아마 그런 이웃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아이소 어쿠스틱의 신제품, 내부의 아이솔레이터를 새로 업그레이드하고 그 돌리는 나사에 틈새가 보이지 않게 하고 위에 오링을 추가하고 플로어를 이동하기 쉽게 한 이런 새 버전. 더 중요한 건 사운드 자체를 원음에 좀 더 가깝게 한, 특히 낮은 대역의 음원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소리를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네오 버전이 출시됐다는 거 같이 살펴보고 음악도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 제품은 직접 장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대여 이벤트 같은 걸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수리샵에서도 그런 걸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가서 나 좀 이거 집에 며칠만 빌려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건 아마 얼마든지 대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